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3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푸시킨의 시 What do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그대를 속이려 할지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s favorite core inflation measure hits 2.6% in January as expected. CNBC 뉴스 보시죠. 1월 중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 상승한 것인데요.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장기 물가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코어 PCE 물가 지수를 최선호 정책 지표로 활용하죠. 한편 부문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상품은 월 중에 0.5% 상승하였습니다. 조금 높이 올라갔죠. 특히 가솔린 2% 그리고 자동차 0.9%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0.2% 상승에 그쳤는데요. 그간 서비스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는데 이번 달에는 상품보다 서비스 가격이 덜 올랐네요. 네, N쪽 상단 그래프는 코어 PC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 아래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코어 PC 추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과거 1년간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동향인데요. 파란색이 코어 PC, 빨간색이 PC 동향입니다. 1월 중에 미국인의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9%나 증가했습니다. 예상 0.4%를 크게 상회하였죠. 이에 반해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예상 0.1%를 크게 하회한 거죠. 소득은 증가하는데 소비가 주니까 이달의 개인 저축은 4.6%나 급증하였습니다.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거죠.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PC 물가 때문에 주가는 소폭 상승하였고 국제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물가 상승에 비해서 안정 조짐이 보였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나 아직 목표 2% 달성은 멀기 때문에 다음 지표를 기다렸다가 이제 살펴보겠죠. 연준 금리 트래커, 페드워치 트래커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3월 29일에 이제 FOMC가 열리는데요. 이날 기준금리 예상을 보면은 현행 4.25 내지 4.5%를 동결한다는 확률이 93.0%에 달합니다. 25bp 인하할 확률은 7%에 불과합니다. 네, 오늘 단신 4건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 관세 부과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관세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이도 같은 날인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여타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지시는 하지만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첫 광료 회의에서 EU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제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안은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지난주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4만 2천 명으로 급증하였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워싱턴 DC 지역의 청구자 수가 26%나 증가했습니다. 연방공무원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신은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푸시킨의 What do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그대를 속이려 할지라도입니다. 잘 아시죠? 삶이 어려울 때를 맞더라도 미래 희망을 갖고 살면 곧 즐거운 날이 찾아올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요즘 시국에 적합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일을 3월 4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였고요.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을 중지해왔죠. 그러다 지난 27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발표문 창구도 트루스 소셜 포스트인데요. 트럼프도 그러고 일론 머스크도 그러고 이 정책적 발표를 자기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죠. 한국처럼 관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지 않네요. 한편 여타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수입 관세는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철강 업계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한편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미리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린 그 첫 강요회의에서 EU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제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정치적, 경제적 블록으로 미국을 조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네요. 25% 관세 부과의 구체적 안은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와 모든 물품이라고 하네요. 트럼프는 또 EU는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불평하였는데요. EU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을 매입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대면은 미국은 이를 인정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EU의 그 대미 무역 수지를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상품 부문은 1,558억 유로 흑자입니다. EU가 주로 그 기계, 차량, 화학제품, 의약품에서 흑자를 기록하였죠. 그러나 서비스 부문은 1,040억 유로 EU가 적자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많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EU는 그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네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비례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EU 단일체가 미국에 불이익을 준다는 데 대해서 EU 측에서는 EU 단일체로 되어 있어서 27개국에 따로따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상품 수출이 유리하다고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대EU 투자 성과가 매우 좋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27일 그 트럼프가 이런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날 유럽 그 금융시장에 요동을 쳤죠. 주가가 급락하고 수입 관세 부과로 EU 물가 재상승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세 번째 단신.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4만 2천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25년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실업수당 청구자 수 추이인데요. 급작하게 올라갔죠. 전문가 예상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의 청구자 수가 2,047명으로 전주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3월 이래 최고라고 하네요. 지난 4주 평균 청구자 수는 22만 4천 명으로 주간 8,500명 증가했고요. 계속 청구자 수는 186만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격적인 연방 공무원 축소 방침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용해서 감축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벌써 많은 그 연방 공무원이 떠났는데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서 각 연방기관에 대해서 각자의 그 업무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네요. 당분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유럽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각국의 무역 보복 우려가 커진 데 더해서 정부 재정 적자 축소 방침도 재천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 감소, 이렇게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스닥 중심으로 주중 주가가 많이 빠졌죠.
주말에 상당폭 반등했으나 주간으로 여전히 상당폭 하락가 있습니다. S&P는 1% 하락가 있고요. 다우도 1%, 나스닥은 3.4%나 하락가 있습니다. 2월 중 전체 지수도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경우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그리고 정부 재정 적자 축소 방침 재천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이해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주중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10년물의 경우 4.2%로 주간 21bp나 하락했고 2년물은 4.01%로 주간 19bp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적자 축소 방침은 국채 발행 감소를 가져오게 되죠. 그 결과 국채 값은 올라가죠. 금리가 하락하죠. 네, 이번 주에는 그 2월 중 고용보고서, 금요일 발표되는 2월 중 고용보고서가 주 관심이고요. 무역관세 관련 주가 동향, 그리고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 연준 멤버들의 그 스피치가 관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그 시카고 대학에서 열리는 모니터리 팔리시 포럼이 이제 참여해서 발표하네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그 22 금리 결정도 관심이죠. 고용 보고서상의 2월 중 고용은 13만 3천 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중에 최저입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가 예상되고요. ISM의 그 제조 PMI는 소폭 축소가 예상되고 ISM의 서비스 PMI는 소폭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브로드콤과 코스트코 홀세일이 발표하네요.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관심을 끌었던 사진 몇 장, 좀 심각한 사진 몇 장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얘기 듣고 트럼프가 분노하였죠. 중계된 화면을 보면은 트럼프의 얼굴이 아주 상기되었습니다. 분노한 거죠. 그래서 옆에서 듣던 펜스 부통령이 그에게 원조를 해준 미국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펜스는 젤렌스키를 손가락질하고 젤렌스키는 양팔을 팔짱을 끼웠습니다. 협상 파국이죠.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들어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관에 나가서 마중을 하였는데요. 젤렌스키가 쫓겨나다 나갈 때는 트럼프나 펜스 아무도 현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래쪽 사진은 대형 전기톱을 휘두르고 있는 앨런 머스크 모습인데요. 정부 효일부 DOJ 장관으로서 연방 공무원을 쳐내는 느낌이 들죠. 네, 왼쪽 이 사진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고요. 8년 만에 악수 대결이 된 겁니다. 17초간 그 힘으로 악수를 하였는데 이튿날 트럼프 손등에 자국이 났다고 하네요. 아래쪽 사진은 8년 전에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8년 전 트럼프 1기 대통령 때는 힘이 좋아서 상대방 지도자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죠. 악수 핸드쉐이크가 원래는 우위의 표시인데 8년 전에 트럼프는 암 레슬링, 팔씨름 같이 하는 거죠. 8년 만에 마크론이 복수한 격이죠. 오른쪽 하단 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났다시피 했다가 영국을 방문했는데 스타머 수상의 극진한 응접을 받았죠. 영국이 20억 6천만 불의 대출 차관 제공을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영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주 전쯤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총괄을 영국 스타머 총리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네, 이 편은 전쟁 발발 후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 지원 규모인데요. 미국이 1192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근거인지 3,500억 불 지원했다고 해야죠. 다음이 독일인데 181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엄청난 차이죠. 3위가 영국인데 154억 불, 4위가 일본인데 110억 불, 주로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캐나다도 87억 불을 지원했는데 주로 재정입니다. 다음이 덴마크 84억 불, 그리고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순입니다. 프랑스 지원 금액이 작은데 마크롱 대통령이 좀 많이 립서비스하고 있죠. 유럽 쪽에서 유크레인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유럽 경제에 직격탄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이죠. 그리고 유럽에 극우 정치 세력이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극우파 AfD 독일 정당은 열흘 전 총선에서 독일 제2당이 되었죠. 참고로 유럽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인데요. 가장 타격을 받았죠. 작년에 마이너스 0.2% 역성장하고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했습니다. 2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재작년에 1.4% 성장하고 2021년에 3.7%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 4.1% 역성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작년에 1.1%, 재작년에 1.1%, 그리고 재작년에 2.5% 성장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작년에 0.9%, 재작년에 0.4%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의 경우에는 작년에 4.1%나 성장하였습니다. 재작년에 3.6% 성장하고요. 2022년 전쟁 발발 때는 마이너스 1.2% 역성장하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성장의 질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예형적으로는 대단하죠.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달러 루브라 환율 추이인데요. 지난 28일 날 89루블이 되었습니다. 최근 종전 분위기와 함께 루블화가 많이 강세를 띄었죠. 종전이 되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참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러시아로의 재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명상 시간에는 푸시긴의 시 What though life conspire to cheat you? 삶이 그대를 속이려 할지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내용과 상통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